네,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영향을 강하게 받는 모습입니다. 일본과 인도 쪽이 관세에 대한 눌림을 받고 있고요. 중국은 기준금리 이슈까지 더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4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장 초반 약보합세로 출발했고요. 금융주들이 좀 밀리면서 오전은 하락으로 마무리하더니 오후장에서도 0.12% 약보합권 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덱스 차이나 A50 ETF 역시 전강 후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했던 오전과 달리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오후인데요. 2거래일 연속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0.2%대 파란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생지수 그간 보였던 상승세를 뒤로하고 오늘은 큰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락폭을 줄였다 늘렸다 변동성이 큰 모습인데요. 오늘 약세 배경으로는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알리바바의 실적이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애플과의 AI 협력, 또 딥시크 관련 코멘트가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한생지수가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현재는 1.19% 하락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홍콩 증시 관련 ETF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ETF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술 기반의 대형 테크 기업 30개 주식의 주가를 반영한 지수입니다. 이 시각 현재도 1.3% 지수와 결을 같이 하면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파란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여파에 도쿄 증시에서는 자동차주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달러 대비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당 150엔대 중반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니케이 지수가 오늘장 1.3%로 조금 눌림을 강하게 받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니케이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도 약세 흐름입니다. 에이스 일본 니케이 ETF, 2거래일째 약세 흐름이고요. 현재도 장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2%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인도 역시 오늘 하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아무래도 제약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인도도 관세 이슈를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3거래일째 약세, 지수는 어느새 75,600포인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0.3%대 하락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인도의 대표 지수죠.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ATF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13,000원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는 0.5%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하락으로 마감하게 된다면 5거래일째 마감인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권태한 인도법인 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도법인의 권찬입니다. 네, 어렵게 연결이 됐습니다. 요즘 이 자본시장에서는 사실 인도 증시에서 자금이 많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주요 기업들 움직임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현지 매장을 임차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사실 작년에 이미 한 차례 공장을 좀 지으려다가 계획을 취소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가능할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였죠. 2025년 2월 13일 날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모디 총리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만남을 가졌었죠. 이 자리에서 사실 테슬라가 인도 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을 높게 시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그 이후에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인도의 높은 자동차 관세를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인도는 2023년에 이후에 이제 일본을 누르고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을 했고,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 위주의 시장임에 전기차의 시장도 잠재력도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제조업체가 최소 5억 달러를 인도에 투자하고 인도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면 수입 관세를 15%로 낮추는 등 새로운 전기차 정책을 최근에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테슬라는 인도 시장에 2024년 말씀 주셨던 2024년 4월 이후에 머스크가 이제 인도 CEO 방문이 무산된 이후에 시장 진출에 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 한동안 테슬라는 인도 정부의 연락을 중단하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와 그리고 자금 압박과 인도의 높은 수입 관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인도 전기차 시장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테슬라의 인도 시장 진출 여부는 여러 경제적인 정체적 요인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정확히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정상회담 마친 이후에 인도 정부가 추가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신호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인도는 보호주의를 지향을 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죠. 인도 재무부는 최근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평균 관세율을 13%에서 11%까지 낮추겠다라고도 밝혔는데, 특히 미국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데이비슨을 겨냥한 오토바이 수입 관세, 대형 오토바이 수입 관세를 50에서 30% 인하하는 등 무역과의 무역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인도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고, 인도 재무부 장관은 최근 관세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는 이제 무역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도에서도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의 추가 관세 인하 검토는 미국과의 관세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양국이 인도, 미국이 상호 협력을 통해서 무역 장벽을 낮추고 그리고 공정한 무역 관계를 구축을 한다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권태환 인도법인 이사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